이유도 없이 장이 꼬이고 복통이 생기고 설사나 변비가 있는 가스가 차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많이 있으실 건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영양제 조합이 있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을 보면은 첫 번째가 스트레스, 과도한 피로 이런 것 때문에 뇌와 신경계와 연결되어 있는 이 장의 신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여기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도가 스스로 높아지고 그 다음에 긴장하는 상태가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고 자율신경계가 장 운동을 좀 느리게 만들면은 변비가 생기는 거고 빠르게 만들면은 설사나 복통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이런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스트레스나 이런 걸 떠나서 장내 환경 자체가 되게 안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장이 균이 정말 나쁜 균이 많거나 시보라고 해서 소장 쪽에 유해균이 많이 증식해서 팽만감이나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같은 게 유발되거나, 장에 곰팡이균이 펴서 뭐만 하면은 막 설사를 보고 장염이 걸리는, 그리고 변의 냄새도 대단히 고약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 상태가 안 좋아도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배에 가스를 많이 차게 하거나 설사를 유발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유발하고요. 그 음식군을 우리가 포드맵이라고 얘기를 하죠. 퍼멘테이블 올리고사카로이드, 다이사카로이드, 모노사카로이드 앤 폴리올스. 그러니까 이게 잘 발효가 되는 올리고당이나 이당류나 단당류나 아니면 알코올당을 뜻합니다.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장에서 오랫동안 당이 머물면서 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음식을 다 모아놓은 게 바로 포드맵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당은 소장에서 천천히 흡수가 되고 장에서 물을 끌어와서 변비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흡수가 천천히 되니까 이게 장의 유해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의 가스나 변비나 통증 같은 걸 유발할 수 있는 게 포드맵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올리고당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리고당은 섭취해도 좋다라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포드맵 식품의 반대가 저포드맵 식품이 있는데, 단당류나 유당 이런 것들이 덜 들어간 식품들인데 이런 류가 저포드맵 식품입니다. 이런 걸 먹어야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유형이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변비가 생기는 스타일, 두 번째가 설사형, 설사가 자주 나오는 분, 세 번째는 복통과 가스형이 있어요. 그래서 복통, 설사, 가스, 변비 이런 것들이 혼합적으로 생기는 분도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유형에 맞춰서 영양제를 설계하게 되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막 갑자기 배가 아프고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심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해결책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병원에 가시면은 약이 나오죠. 약이 나와서 병원약을 먹으면 좋아집니다. 근데 그 병원약을 보시면 어떤 약이냐면 진경제, 복통을 완화시키거나 지사제, 설사 개선, 그리고 변비약. 변비약은 아까 변비를 개선시켜주고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안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 그리고 포드맵 식품. 이것들을 좀 차단하고 개선시켜야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유해균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당이 많은 높은 GI 지수, 그러니까 뭐 밀가루나 뭐 단당류나 이런 뭐 탄수화물 많이 들어간 거 뭐 이런 것들, 달콤한 것들을 좀 적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류나 빵류, 글루텐도 좀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하셔야지 유해균이 좀 줄어들고 가스가 빠지고 그리고 변비 개선되고 유익균이 증식됩니다. 물도 충분하게 1.5리터 정도 미지근한 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물 의외로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스트레스를 교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 취미활동 같고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을 하셔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교란되어 있는 신경계를 좀 개선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포드맵 음식 위주로 챙겨 드시는 교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약들약.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양제를 세팅 한번 해볼까요? 영양제 세팅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유산균, 특히 비피도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유산균입니다. 이 유산균이 워낙 사람마다 개인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오히려 변비를 유발하거나 설사를 유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잘 맞는 유산균을 찾자. 근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비피도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잘 배합된 걸 찾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유산균들이 비피도균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의 유산균일수록 더 좋은 균이 들어가 있지만 무조건 능사는 아니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고 나한테 잘 맞는 유산균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낙상균, 그리고 LGG균, 비피도사의 비피도균들 뭐 이런 것들이 뭐 유명한데 그걸 떠나서 잘 맞는 걸 정하는 게 첫 번째. 유산균 잘 맞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먹고 나면은 속이 편해지거나 가스가 좀 덜 차거나 아니면 변비 설사 같은 게 개선되는, 보통 일주일 2주 내에 보통 효과 보기는 어려우니까 4주 정도 먹었을 때 점점 나아지는 느낌이 있으면 잘 맞는 거고, 잘 정착할 때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균은 충분하게 오랫동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그룹군은 영양제를 말씀드리자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오마비를 드셔야 됩니다. 오마비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좋다고 너 무조건 오마비 만능론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변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도움을 주거든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변을 좀 밀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변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변비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상당히 잘 맞고,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염증을 좀 개선시켜주는 역할도 오메가3가 합니다. 다양한 이점이 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그냥 필수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그네슘은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 유형 중에서 변비형에게 잘 맞습니다. 그 마그네슘은 물을 끌어오는 작용이 있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되게 찰떡입니다. 그래서 잘 맞는 마그네슘을 선정해서, 보통 산화 마그네슘도 좋아요. 변비형일 때는. 변비형이 아닐 때는 흡수율이 높은 유기산 마그네슘 또는 킬레이트 마그네슘을 추천드리고요. 그 마그네슘을 선정해서 드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마그네슘은 장기적으로 드시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많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다면은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타민 B군. 왜 중요하냐면은 비타민 B군은 몸의 활력을 만들고요, 장 운동을 좀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자게 해주고, 우울증 같은 걸 개선시켜주는 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피로 같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오마비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영양제 세팅해야 되는 게 오마비의 유산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기본적으로 드실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한국 사람 다 부족하죠. 드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연구 자료가 많이 있고요. 비타민 D를 채워주면은 증상이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비타민 D는 우울증을 예방해주고요, 그러니까 신경계, 스트레스 같은 거를 개선시켜주는 작용이 있고, 두 번째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장내 유해균을 좀 잘 눌러주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D를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다 보니까 이 조합이 항상 말씀드리는 오마비디우C 조합이 되는 겁니다. 비타민 C는 빠졌지만 비타민 C까지 드시면 좋습니다, 변비형에는. 그래서 아무튼 이 오마비디우C 조합이 만능 조합인 거죠. 이거를 잘 맞춰가는 과정을 하시는 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장기적으로 조절할 때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이제 특화된 영양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마비디우C를 먹고 유산균도 잘 맞는데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오랫동안 안 좋아진다, 이런 분들은 이건 선택지인데, 장에 있는 유해균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없애는 장청소 요법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베르베린, 운데실렌산, 자몽씨, 오레가노 오일, 이런 게 있는데, 베르베린은 안 좋은 유해균을 눌러버리고, 운데실렌산은 유해균과 곰팡이균을 억제하죠. 자몽씨 추출물과 오레가노 오일은 선택지인데요. 그래서 이 베르베린과 운데실렌산을 하루에 제품마다 좀 다른데 3번, 한 알 또는 2알씩 해서 1주에서 2주 정도 꾸준하게 섭취하고, 끊고 나서 유산균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유해균을 죽였고 나서 유익균을 넣어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상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안 맞는 분들은 복통 설사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용량부터 이 요법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선택지예요. 무조건 필수는 아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변비형이 좀 심하신 분들은 식이섬유를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변비, 설사형 둘 다 활용 가능한데 변비형이 좀 더 좋은데, 식이섬유는 안에 있는 가스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변을 물켜주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루타민은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장점막을 보강하면서 설사를 좀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있고, 세 번째로
주로 프로폴리스나 락토페린이 있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베르베린, 운데실렌산의 좀 약한 버전, 꾸준하게 섭취할 수 있는 버전이고 이걸 채워주면은 유해균을 좀 직접적으로 사멸시켜주는 항생물질로 작용합니다. 좀 약하게 오랫동안 먹는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조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페퍼민트 오일이 있는데 이 페퍼민트 오일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연구가 되게 많이 이루어진 오일입니다. 페퍼민트에 들어가 있는 특정 성분이 장내 평활근을 이완시켜주고 설사를 좀 조절해준다 그런 임상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페퍼민트 오일로 뭐 직접 드시는 분이 있고 캡슐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꾸준하게 섭취해주면은 꿀렁꿀렁거리거나 소리 나거나 복통이 있거나 이런 걸 개선시켜주는 작용이 있고 근데 뭐 지속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효과가 좀 짧다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페퍼민트 오일 그 자체도 유해균을 좀 사멸시켜주는 방향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주는 영양제 조합을 좀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평소에 많이 받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두근거리고 그러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마그네슘, 태아닌, 홍경천, 아슈아간다, 레시틴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장에 좀 부담이 덜 돼야 되기 때문에 소화 효소 같은 걸 섭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만 먹으면은 장이 막 빵빵해지고 속이 막 더부룩한 그러신 분들은 소화 효소도 보조로 활용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많다 나에게 좀 알려달라 조합하는 방법을 좀 말씀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마비디우씨를 기본적으로 섭취하시고 여기에다가 유산균을 가장 잘 맞는 걸 섭취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마비디우씨를 먹으면서 어느 정도 장에 잘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잘 맞춰놓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섭취하는 게 기본적인 영양요법이고요. 여기에다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너무 오래되고 유산균 효과가 잘 없는 분들은 초반에 한 2주 정도는 베르베린, 운데실렌산을 구매하셔가지고 장 청소를 먼저 해주시는 요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변비형이다 변비가 심하다 이러신 분들은 오마비디우씨에다가 식이섬유를 좀 추가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나는 설사형이다 그러시면은 오마비디우씨에다가 글루타민을 추가하시고 복통과 경련이 동반되는 혼합형이다 그러신 분들은 오마비디우씨에다가 페퍼민트 오일 같은 걸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도움을 주는 영양요법 조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잘 맞게 된다면 상당히 뭐 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오랫동안 병원약을 먹고 고생하신 분들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영양제가 나에게 맞는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충분한 시행착오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맞춰가지고 잘 맞춘 다음에 꾸준하게 섭취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 What?